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KBS는 감싸기 급급합니다. SBS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혜원이 워낙 압박을 많이 가해서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뭐 KBS는 뭐 손혜원 발 아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월 18일 날 9시 뉴스 메인 네. 뉴스 시간에 손혜원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스튜디오에 등장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약 10분 동안. 이걸 보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대개 보면 이제 권력형 투기 의혹을 받는 이런 정치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KBS는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례적으로 손혜원을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변명을 그대로 방영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도대체가 KBS가 요즘 뭐 김재동 프로도 있지만 공영방송인지 청와대 하명방송인지 또는 뭐 민주당 뭐 무슨 유튜브 방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마 정권이 바뀌든지 하면 이 KBS의 이번 사건은 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 기획했던 이 보도 책임자는 징계받아야 됩니다. 징계 정도가 아니라 해임? 고소당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지도 네. 모릅니다. 왜? 이거야말로 정말 권력을 남용한 것이거든요. 아니 이정현 의원 같은 맞아요. 경우는 뭐 KBS 뭐 전화하고 뭐 등등해서 지금 실제로 실형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그러니까요. 보면 이거는 아마도 KBS가 스스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 능당한 사람, 정신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KBS는 제작 가이드라인에 보면 논란이 되는 거는 늘 양쪽의 입장을 듣게 돼 있고 또 이런 그렇죠. 경우는 논란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거를 취재해서 현장 리포트를 하지 않고 이 부패 의혹을 받는 정치인을 10분 동안 일방적인 해명을 놔둔다는 거는 유례를 본 적이 없죠. 이런 유례를. 그러니까요. 아무리 의용방송이라고 했던 전두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거는 전두환 시절로 회귀한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KBS 공영노조의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대표로 했고 KBS 앵커는 오히려 손혜원 의원 앞에서 쩔쩔매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면서 아니 KBS가 손혜원 의원 구명운동에 나섰느냐. 우리는 그 뒤에 누군가가 사주한 세력이 있다고 본다. 청와대인가? 대답하라. 김정숙 여사가 손혜원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한 것인가. 이게 누가 하든 이거는 KBS가 알아서 기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혹시라도 의혹입니다만 청탁 전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뭐 그런 의혹. 네. 청탁 전화한 사람하고요. 보도 책임자는 이정현 의원 사건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게 지금 손혜원 의원의 자세를 보면 말이죠. 예.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원 탈당 기자회견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해명 기자회견인데 그 옆에 서 있고 말이죠. 예. 막 쩔쩔매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막 압박을 가하고 같이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고 네. 그러고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 이렇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한 그렇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 있다. 큰 권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손혜원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눈에 또 보이는 게 하나는 없어요. 뭐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마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탈당하는 것을. 근데 손혜원은 나갈게 내가. 당적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탈당 아니다. 당적을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려놓으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옆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따라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은 이렇게 비평합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보정 쓰는 거. 연대 보정 쓰는 거. 연대보죠.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집 날라갑니다. 맞아요. 홍영표의 모습은 연대 보정스로 나온 사람 같았다. 왜? 아니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탈당을 하면 당당하게 나와서 그냥 탈당하고 본인이 이것저것 밝히면 되는데 원내대표가 무슨 뭐 배웅 나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잘 가라. 쩔쩔매면. 해와나 뭐 이겁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자 지금 손혜원 의원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런 비판이 나올 겁니다. 도대체 손혜원이 뭐길래
저렇게 굽신거리냐 홍영표가.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거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 나옵니까 거기를? 초선뿐이 안 됐고요. 벌벌 떨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성 의원이고 정치 경력도 미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벌벌벌벌 떠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게다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기자회견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가 만든 이름이다. 이름을 장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장명가 손혜원입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빠이빠이. 그리고 아우 잡았는데 뭐 떠났다. 그리고 KBS는 알아서 손혜원의 변명 기회를 10분 동안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중국에 여황제가 아시죠? 거의 없습니다. 당나라 때, 응? 당나라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혜원의 모습은 여자 황제 납치였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손혜원이 대단하길래 최고의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9시 뉴스에 10분 동안 일방적으로 손혜원의 변명을 방송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징계받아야 됩니다.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미 방심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같이 대동하고 나와서 기자회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그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신은 위신대로 떨어지고 또 하나는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 눈높이하고는 관계없이 권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상한 정파적인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여왕 납치였는데 KBS와 민주당은 밑에서 발 아래에서 그냥 비위 맞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도 참 한심한 게 손혜원 의원의 변명, 해명만 듣고 죄 없다, 아무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침에 김태우 수사관이 아니 거기는 해명만 듣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냐. 그러니까 이중잣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집이 뭐 29채까지 지금 늘고 있고 29채. 뭐 어쨌든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 갑질한 거 국립중앙박물관에 무슨 뭐 사람 뭐 인사 채용해라 뭐 작품 사라 뭐 압력 가하고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위해서 KBS가 9시 뉴스에 10분을 광고를 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요. 9시 뉴스 그 광고를 안 하는 1채널이거든요. 2채널에서 그 시간대에 만약에 광고를 해도요. 10분 했으면 그거는 뭐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KBS 1TV가 그 시간에 손혜원의 일방적인 해명을 갖다 틀었다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KBS에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전파 방송입니까? 손혜원 방송입니까? 손혜원 방송이죠. 진짜 이거는 거꾸로 따지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최순실을 갖다 불러놓고 10분 동안 해명하게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야 참나.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글을 썼습니다. 손혜원이 죄목을 갖다가 조목조목 썼는데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신 대표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국비를 배정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보다 더한 범죄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손혜원 국비 훑어내는 기술을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 양반이죠. 최순실보다 징역을 더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지금 이 혐의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손혜원은 정말 세게 처벌받을 겁니다. 세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정권의 검찰을 못 믿어요. 특검 가야 되고 특검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우리 정권 바꿔서 이거 다시 재조사해 갖고 말이죠.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또 이제 손혜원이 근데 무섭긴 무서운 게 KBS가 이렇게 거의 뭐 10분 동안 만들어서 한상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손혜원 의원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세길래 반면에 SBS는 그러니까요. 벌벌 떨 겁니다. 벌벌 떨고 있죠.
뭐 기자가 할 때는 뭐 당당하게 SBS 가만 안 놔두겠다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뭘 걸 그러니까 거냐? SBS는 나는 목숨과 재산 건다. SBS 뭘 걸 거냐? 이거 뭐 SBS 뭐 무너뜨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SBS는 지금 SBS가 승인을 못 받으면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방송 못 합니다. 손혜원이 세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다 친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SBS는 지금 방송사의 운명을 걸고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했다가는요 문 닫아버립니다. 예. 아니 물귀신 작전을 하니까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SBS는 민영방송인데 저렇게 고발 방송을 하는데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질로 손혜원의 편을 드는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거는 창피해서 정말 KBS 기자들 뭐합니까 지금? KBS 노조들 뭐합니까? 최순실 때 그렇게 난리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난리치던 노조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분명히 한마디 해야 되는데 공영노조 한 곳에서만 이렇게 얘기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기자의 길을 포기하고 손혜원의 무슨 저 개인 방송처럼 전락된 건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는 KBS 정말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어쨌든 검찰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심단차 고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SBS도 아마 병합해서 같이 할 겁니다. 진실이 뭐냐에 따라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SBS 나를 죽이려고 한 SBS는 물론 200여 개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지금 캡처해뒀다. 모두 고발하겠다. 와. 손혜원이 그걸 딱 했습니다. 무섭다. 아이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특히 많이 썼는데 거기도 뭐 다 가겠죠. 유튜브 신의 한 수도 고소할지 몰라요. 뭐 저희 힘도 없는데 SBS보다 한참 발 밑에 힘인데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네. 유튜브는 뭐 쫄지 마.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 그렇죠. 근데 SBS는 공중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징계 좀 먹고 뭐 하면 문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SBS 옛날 노무현 정권 때가 한번 문 닫을 뻔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그죠? 그러냐 이번에 손혜원이 이러고 SBS도 겁날 겁니다. 간단한 여자가 아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집도 뭐 손혜원 전 보좌관이 샀다는데 어떻게 지금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문재인, 김정숙, 손혜원 아주 친한 분들. 친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KBS가 알아서 길 정도면 연락을 받았으면 모를까? 알았겠다는 거는 손혜원이 얼마나 센지를 알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방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지금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KBS의 이 이거는 뭐 일탈? 뭐랄까 이거는 뭐 거의 자살 행위를 해요. 자살행위. 자해행위. 자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해행위. 공정성을 이렇게 짓밟라? 이미 뭐 김재동 프로 때문에 지금 이미 짓밟혀 있습니다. 명예는. 근데 다시 이런 9시 뉴스까지도 이렇게 손혜원의 사용 방송처럼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손혜원이 과연 세구나. 두 번째, 민주당도 KBS도 그 발 아래에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 이걸 보고 국민들이 손혜원 의원 얼굴을 요즘 보면요 무섭습니다. 살기 등등해요. 그러니까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기분 나쁘지만 기자들도 손혜원에 대한 비판을 우리처럼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손혜원이 논란을 다루는 어떤 무슨 보도 채널인데 보니까 변호사들이 나왔어.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비판을 적당히 하자고. 그러니까. 잘못 보였다가는 또 어느 칼에 그래서 지금 종편이나 보도 채널이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맞습니다. 바로 그게 있다고. 오늘 아침에 네. 김태우 중계 수사가 라이브 1만 5천 명. 그러니까. 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는 언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네, 화가 이렇게 납니다. 화나지만 또 방송이 또 하나 네, 있습니다. 예, 힘을 좀 축축하고 네, 너무 화내면은 맥이 빠집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언론이 썩었습니다. KBS 공영방송 썩었습니다. 신의 한 수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태우 수사관 기자회견 중계를 했는데
1만 5천 명, 거의 1만 6천 명 정도 갔는데요. 이게 우파 방송 뭐 좌우 통틀어서 동시 접속자로는 최고였다고 합니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뭐 종편들도 나가봐야 몇백 명 뿐이 안 봤는데 신의 한 수가 이렇게 대단해졌다는 거. 이제 뭐 방송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보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거 돈 들어간다는 분들인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냥 구독 버튼은 알람만 보내줍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